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터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카프터뉴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환자가 1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1월에는 하루 5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미 전국에서 10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항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데 연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이 가파른 확산으로 항공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이날 취소된 미국 국내선, 미국발, 미국행 항공편은 모두 합쳐 1300여 편에 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700여 편이 취소됐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997편이 취소됐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미국에서만 약 3000여 편의 항공기가 취소된 것입니다. 지연된 항공편만 10,000여 편이 넘었으며 항공편이 대규모로 취소된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항공기 파일럿,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자와 접촉돼 일정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항공사들은 24일부터 26일까지 대거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인력 부족으로 운항 차질을 겪은 항공사들은 직원들에게 연말 성수기에 추가 수당을 주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항공 대란으로 25일 미국 항공 여행객은 153만여 명에 그쳤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90만 명 적은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1억 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비행기나 기차,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봤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실제 여행 인원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적으로 8,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27일과 28일 항공기도 이미 1,600편과 490편이 취소됐습니다. 카프터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오히려 오미크론 확산이 팬데믹 종말의 신호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도가 낮은 점에서 팬데믹 종식의 신호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와 주목됩니다. 영국 가디언은 26일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가 힘을 잃는 신호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 영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했지만 입원과 사망은 작년 겨울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선 코로나19이 전염성은 높아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위력은 잃으면서 결국 독감이나 감기처럼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탕 영국 레스터 대학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가 보다 약한 증세를 일으키면서 인간에 적응하는 과정의 첫 단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아프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바이러스에도 유리하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회에 섞이고 더 많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히버드 교수는 면역력은 매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증상이 약해지고 전염성이 세진다면 취약층 백신 접종만 검토하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은 낙태가 합법화되는데요. 이 역사적인 소송을 이끌었던 세라 웨딩턴 변호사가 타계했습니다. 낙태 합법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와중에 웨딩턴 변호사가 타계한 것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낙태 합법화라는 역사적인 소송을 승리하고 이끌었던 세라 웨딩턴 변호사는 7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웨딩턴 변호사는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로데 웨이드 소송에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웨딩턴 전 제자이자 동료였던 수즌 헤이즈너 웨딩턴은 26일 아침 어스틴 텍사스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에블린에서 목사의 딸로 자란 웨딩턴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 후 26살이던 1971년 친구인 동료 변호사 린다 커피와 함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주법의 의회를 제기하는 임산부 대신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명이 노만 맥코비이지만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익명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웨딩턴은 1973년 연방 대법원에서 7대2로 승소해 미 전국에서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었습니다. 웨딩턴은 죽음의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인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소송권에 대해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웨딩턴은 로데 웨이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972년 어스틴 텍사스 주 하원 의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여성 문제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제니박 기자가 보도하면서 빗소리 들으셨죠? 지금 LA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물가 인상은 여러분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걱정이 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덮친 미국에서 내년에 물가가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식료품 가격이 최대 20%까지 폭등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식료품 업체들이 내년 초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커피, 머스터드, 맥앤치즈, 과자, 마요네즈, 냉동식품 등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IRI는 내년 상반기 음식, 식료품 가격이 평균 5%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 식료품 물가 상승이 모든 분야에 걸쳐 최소 2%에서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최근 고객사들의 푸딩과 머스터드 등의 여러 식품 가격을 평균 5% 최대 20%까지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것은 인건비, 재료비, 물류비 등 생산 비용이 도미노처럼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물가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달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8% 급등했고 개인 소비자 지출 PCE는 가격 지수도 같은 달 5.7% 올라 역시 39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육류, 생선, 달걀 가격은 12.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부담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비용 상승분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머스터드 제품의 생산 비용이 22% 급등했으나 소비자 가격은 6%에서 13%만 올랐다고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식탁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들과 서비스 가격도 도미노처럼 인상될 것으로 보여 물가 폭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정부가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8만 달러까지 모기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연방정부로부터 확보한 10억 달러의 기금으로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모기지와 이자, 세금, 보험료까지 최대 8만 달러의 모기지 그랜트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이 1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은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을 통해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대출 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용 웹사이트 calmortgageRelief.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카운티별 지역 중간소득 AMI의 100% 이하 홈오너가 대상입니다. 카운티별 중간소득 기준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LA 카운티 중간소득 100%는 1인 가족 기준 82,750달러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홈오너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또 재정적으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홈오너가 대상입니다. 몰기지 그랜트 신청을 위해서는 몰기지 스테이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LA 한인회 전화번호 323-732-07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방금 제플리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프로그래밍이 다음 달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 12시부터 애플리케이션 절차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플라 TV 가보시면 영상을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신청서 따라하세요. 이런 그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2022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인 7,68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부합하는 것이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입니다. 네, 미국 여권 발급 비용이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국무부는 27일부터 미국 여권 발급 수수료를 $2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이 여권을 새로 신청해 발급받으면 총 $165를 내야 합니다. 여권을 갱신할 때는 총 $130가 필요합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규 발급과 갱신 비용 모두 $135입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남가주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산간 지역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캘리포니아 가뭄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은 최근 겨울 폭풍 영향으로 많은 눈과 비가 내리면서 캘리포니아의 강우량과 적살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에라 산간 지역의 적살량이 일주일 만에 78%나 급상승해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우는 1979년 이후 무려 42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과 적살량을 나타내 일주일간의 비와 눈만으로 지난 수개월간의 가뭄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가주 지역은 많은 비가 내려 가뭄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은 완전히 가뭄이 해소가 되기에는 강우량이 부족해 이번 주에 내리는 비가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은 30일까지 겨울 폭풍이 이어져 LA에는 1.5인치 이상 비가 예상되며 산간 지역에는 최대 16인치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뉴스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요번 주말에 어저께 사실 우리 4살짜리 딸, 여러분 카플라TV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방송에 깜짝 쇼로 잠깐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요. 딸을 데리고 세리토스에 이스트 웨스트 아이스케이팅 팰레스인지 뭔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애가 4살인데 지금 아이스케이트를 처음
타보는 기회였습니다. 어저께 데리고 가서 스케이트를 5분 타고 난 후에 발이 아프다고 나왔습니다. 갔다가 이제 거기 그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또 친구 애들이랑 밥을 먹으려고 상원이라는 중국,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에 가서 짜장면이랑 막 요리랑 많이 시켜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일하시는 직원분이랑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소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혹시 한인의 회장님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 맞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난 다음에도 긴가민가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가다가 얼굴을 이렇게 만져요.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 콤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지 알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셋이서 친구들끼리 포함해서 한 10몇 명이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 마치고 꼭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분들도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팬데믹 기간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저희 유튜브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어저께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 여기가 어디죠? 아르티자 도시에 있는 상원 가족분들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LA 지역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30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55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빗길 운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카퍼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